여론의 무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끼리는 다 그렇게 산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이해하고 덮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태석 씨와 금래 씨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젠 정말 돌아올 마음조차 없는 건가? 김지훈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도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단 4글자. 부모라는 호칭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론을 움직여 볼 때입니다. 태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얻겠다고 그런 걸 하나요? 그냥 조용히 잊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잊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어딘가엔 똑같이 당하고 있는 다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끝내 말을 못하고 죽어요. 저는 그 현실이 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말은 두 노인의 심장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었고 부끄러움과 체면이 남보다 앞섰던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침묵이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 기사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지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SNS. 자신이 운영하던 공익 변호사 계정에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익명 사연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빌려줬습니다. 가족이라 믿었기에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끊기고 아들은 부모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가족 간 거래에도 법과 책임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1만 건이 넘는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했어요. 정말 사이다 사연이다.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자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공익 변호사님이 올리신 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당사자 인터뷰 가능할까요? 며칠 후 태석 씨와 금래 씨는 처음으로 기자 앞에 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태석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가 그렇게 세상에 알릴 만한 건가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자식이 피해자인 이야기만 기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한켠 조용한 테이블에서 녹음기 하나만 두고 진행된 그 인터뷰는 이틀 뒤 메인 뉴스 포털에 올라왔습니다. 2억 빌려준 아버지, 아들은 차단했다. 마이너스 가족도 계약이 필요하더군요. 태석 씨의 말이 주는 울림 마이너스.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댓글만 수천 개, 관련 기사로 재인용된 보도까지 온갖 커뮤니티와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 링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 반향을 불러온 건 손녀 이서연의 이름이 등장한 대목이었습니다. 손녀 서연 양은 현재 국가대표 유망주로 국가체육회 산하 유소년팀 소속이다. 그 이름 하나에 학교에서, 협회에서, 후원사에서
이도현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 사실입니까? 가족 간의 문제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셔야 합니다. 딸아이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도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석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현이냐? 기사까지 내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줄 알아요? 기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얘기를 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버지가 이러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도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말. 이럴 거면 애초에 자식 낳지 말았어야지. 그 순간 태석 씨는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무 미련도 없이, 아무 후회도 없이. 그날 밤 금래 씨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석 씨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잘한 걸까? 태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숨지 않았잖아.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억울한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슬픔으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 꺼내놓았고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목소리 하나가 이제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언. 인생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배신이 아니라 그 배신조차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순간입니다. 태석 씨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 배웠다고 가만히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김지훈의 사무실. 소송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을 때 태석 씨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준비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결정,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태석 씨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본 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면 뭐하나. 사람이 먼저인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민사소송장엔 원고 이태석, 피고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쓰였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법정에 선다는 건 세상 사람들 눈엔 불효일 수 있었지만 태석 씨에겐 더 이상 참는 것이 죄였습니다. 이제부턴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금래 씨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말했다죠. 우리가 부모로서 너무 매몰찼던 건 아닐까? 그 말에 태석 씨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인 이미 우릴 남처럼 대해. 그럼 우린 더 이상 속으로 울 이유도 없지. 김지훈은 언론에도 알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발생한 책임 회피에 대한 사회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기사 제목이 사람들 눈에 띄게 됩니다. 2억 빌려준 부모, 아들 고소하다. 나는 너한텐 아버지였지만 너는 나한텐 이제 남이다. 태석 씨의 선언. 이 기사 한 줄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댓글창은 수천 개의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 너무 와닿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목소리 내는 세상이 와야 한다. 가족도 사람 대 사람이어야지. 이 소식은 자연스럽게 도연의 딸 손녀 서연에게도 닿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스마트폰을 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언급된 걸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녀 이서연 양은 현재 국가대표 유망주로 관련 협회와 후원사 측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묻는 중이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됐어. 신경 쓰지 마. 왜 기사에 내 이름이 나요? 할아버지가 멋대로 떠들어댄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왜 기자들이 학교까지 찾아와요? 그 말에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새벽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운동복, 신발, 그리고 지갑 안에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자신을 업은 채 웃고 있던 할아버지 태석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태석 씨는 지훈과 함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은 묵직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긴장되시죠? 태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 순간 법원 입구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태석 씨가 돌아보자 그 자리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 땀에 젖은 머리, 하지만 또렷한 눈빛. 기사 다 봤어요. 사실인 줄 몰랐어요. 아빠 말만 믿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편에 서고 싶어요. 태석 씨는 말없이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순 있어도 사랑은 거짓말 못해. 넌 아직 어리지만 어른의 책임이 뭔지는 반드시 배우게 될 거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도연 측은 여전히 증여였다고 주장했지만 지우는 모든 정황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송금 전 통화 기록, 송금 직후 곧 갚겠다는 메시지, 그 후 연락 차단, 아버지의 계좌 내역과 노후 생활비 부족 증빙.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 씨는 방청석에서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멈춘 날 그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당당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칠 뒤 이도연은 결국 태석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회사에서 난리 나고 서연이까지 2억 드릴게요. 그 대신 소송은 없던 걸로 해줘요. 제발 그만해요. 태석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끝까지 아버지였구나. 근데 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대 사람으로 날 대한 적이 없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난 너한텐 남이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용서는 그럴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뚝. 수화기에서 통화 종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 태석 씨의 눈에는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랜 세월을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묵직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리와 단절. 태석 씨는 오랫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고
자식이 잘 되면 그게 곧 부모의 복이라는 말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생을 책임지지 않으며 부모도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삶을 바쳐선 안 된다는 거리요. 그날 법정에서 나오는 길, 태석 씨는 처음으로 금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손부터 잡자. 금래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며칠 후 김지훈 변호사를 통해 이도현 측에서 조건부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원금 2억 전액 반환, 반환일 2주 이내, 향후 민형사상 소 제기 포기, 상호간 접근 금지 요청 포함. 지우는 조심스럽게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합의하실지요? 금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돈을 받아도 자식은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태석 씨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애랑 다시 엮일 생각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죠. 지우는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2주 뒤 도현 측 계좌에서 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알림 소리를 듣고도 태석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래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다시 예금 넣자. 아니, 태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이번엔 여행 가자. 평생 안 해본 거 딱 한 번 해보자. 며칠 뒤 태석 씨와 금래 씨는 고즈넉한 바닷가 작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이른 아침 두 사람은 갯바위 위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바닷바람. 태석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도연이 돌 때 한 번 왔던 곳이야. 기억나? 당연하지. 그때 자기는 회덮밥 시켜놓고 한 입도 못 먹었잖아. 도연이가 계속 보채서. 두 사람은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이젠 거기에 눈물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경기 영상 보내드릴게요. 스마트폰 화면엔 체육관 한복판에서 달리는 서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차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맑은 눈동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자 서연은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카메라에 향해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당신 덕분이에요. 금래 씨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얘 요즘엔 참 어른스럽네. 태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책임을 배우고 그걸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진짜 가족이지. 태석 씨는 김지훈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더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겪은 일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족 내 금전 분쟁 예방 포럼에 태석 금래 부부가 초청 연사로 나서게 됩니다. 무대 위 낮고 또렷한 태석 씨의 목소리. 처음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면 뭐든 참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사랑을 줬으면 책임도 함께 가르쳐야 했다는 걸 우린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젊은 엄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금례 씨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자식도 계약이 필요하더군요. 하지만 계약보다 중요한 건 그걸 지킬 줄 아는 양심이라는 걸 우리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포럼 이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지역신문, 라디오, 시민단체, 교육청, 복지센터. 태석 씨는 일부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젠 우리 조용히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름 없이 살았던 시간이 결코 부끄럽지 않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마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기사에 나오셨던 그분 맞으시죠? 태석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그때 잠깐 나왔어요. 그 얘기 듣고 저희도 큰맘 먹고 자식한테 말했어요. 우린 부모지 종이 아니라고. 그 말에 금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말해야 알아요. 자식도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 낡은 식탁 위 태석 씨와 금례 씨는 따뜻한 국에 밥 한 공기씩 놓고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선 서연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중계되고 있었고 자막에는 청소년부 MVP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태석 씨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때로는 단절도 용기야. 금례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야 또 사랑이 피지. 서연이처럼. 태석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낙엽은 조용히 바람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인생아. 노인도 시민이다. 노년이라는 건 삶의 뒤안길에서 천천히 물러나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양보하고 참고 조용히 물러서며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정리하는 시기라고 말이죠. 하지만 태석 씨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사람 구실한다고 살아왔는데 끝내 내가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 싶었어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꺼낸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도 누군가의 부모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요. 민사소송 이후 몇 달이 지나 태석 씨 부부는 서울시 노인복지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석 어르신 혹시 시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 교육 캠페인 모델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금례 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말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걸 몰랐는지를요. 태석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젠 조용히 살고 싶었고 세상 앞에서 더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태석 씨의 손을 잡았던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같은 애들도 알아야 해요.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게 뭔지 배워야 하잖아요. 그 말에 태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서울시에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은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고령층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10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습니다. 촬영은 부부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책장을 넘기는 손길,
금례 씨가 말없이 다듬는 흰머리 칼, 그리고 그 위로 태석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사랑만으론 안 되는 관계도 있더군요. 믿음도 준비가 없으면 책임 없는 사랑이 되기 쉬워요. 촬영 후반부 기획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드님과는 어떠신가요? 태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사람은 내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젠 그 이름이 내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일부가 아니라 그저 지나간 이름입니다. 영상은 유튜브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고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노인도 시민이다. 이 말이 이렇게 울림 있게 들릴 줄이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온 모든 침묵에 경종을 울리는 영상이네요. 영상 공개 이후 서울시는 관련 민원 상담이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관계가 계좌이체 한 줄로 부서져 버리는 현실. 그 현실을 가장 먼저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이 다름 아닌 태석 씨였습니다. 며칠 뒤 국회에서는 새로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족 내 금전 분쟁 실태와 고령층 금융 보호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리였고 태석 씨는 특별 증인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긴장된 자리. 기자들,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까지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의 시민입니다. 태석 씨의 첫마디에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2억을 빌려줬던 이유는 계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언젠간 고통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왜 노인들도 보호받아야 하는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노인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권리를 갖습니다. 저는 그걸 늦게 배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뉴스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조용한 시민, 소리 없는 선언. 한 명의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일어섰습니다. 그 뉴스는 조용하지만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태석 씨는 금례 씨와 함께 조용히 산책을 나섰습니다. 노을이 물든 하늘, 주황빛 가로등 아래 그들은 작은 걸음으로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참 잘 버텼지? 아니, 잘 살아낸 거지. 이건 단순히 버틴 게 아니야. 맞아. 이제 누가 우릴 불쌍하다고 말해도 난 웃어넘길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우린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니까. 두 사람은 동네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귤을 까며 태석 씨가 말했습니다. 노인이 시민이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그 말이 참 고맙게 느껴져. 금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증명했잖아. 그날 밤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태석 씨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늦게 만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조용한 승리. 가끔은 인생이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오히려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용함은 긴 싸움 끝에 도달한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날 태석 씨와 금래 씨는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을 통과해 바닥에 둥글게 떨어졌고 커피포트에서 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각 끓인 커피 한 잔과 작은 귤 접시 그리고 TV 리모컨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석 씨는 손에 머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이제 더 이상 기다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생을 돌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온기가 머물러 있었죠. TV 화면에 청소년 체육대회 결승전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이어 등장한 중계 멘트. 이서연 선수 국가대표 선발전 겸 결승전 출전입니다. 금래 씨는 눈을 반짝이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얘 나온다 얘. 화면 속 서연은 도약했고 뛰었고 결국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TV 자막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작은 문장이 떴습니다. 이서연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태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꺼풀이 살짝 감기며 그 말이 가슴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 속엔 수많은 눈물, 수많은 침묵, 수많은 결단들이 다 녹아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서연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봤어요? 나 1등 했어요. 태석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봤지. 할머니는 소리 지르며 봤다.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숨결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나중에 서울대에서 특강도 하기로 했어요. 책임과 사랑에 대해서 할아버지 얘기 해도 돼요? 그 말에 태석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해. 책임을 선택한 건 너였으니까. 서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배운 건 다 할아버지한테서예요. 몇 달 뒤 작은 지역 도서관에서 노년의 권리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고 그 벽면 한쪽에 태석 씨 부부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귤을 까며 웃고 있는 모습.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잃은 것보다 지킨 것이 더 많았다. 사진을 본 한 관람객이 기획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분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기획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잘 지내세요. 무슨 일이든 조용히 이겨낸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태석 씨는 어느 날 오래된 공책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은 서연이었고 금래였고 결국은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태석 씨는 작은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마늘 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옆에서 들고 온 보온병에서 국을 덜었습니다.
오늘은 국이 참 잘 됐어. 태석 씨는 작은 종지에 담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은 뭐든 다 괜찮은 것 같아. 그 말에 금래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래. 요즘 뭐든 괜찮다 싶을 때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 신발을 벗다 태석 씨가 멈칫했습니다. 왜?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문 열고 들어올 때더라. 금래 씨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가 지킨 집. 두 사람은 조용히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TV에서는 다음 주 서연의 인터뷰 예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석 씨는 마지막으로 귤 하나를 까서 금래 씨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긴 거 맞지? 금래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이게 조용한 승리지. 그리고 그렇게 그 밤은 깊어갔습니다. 말 없이도 전해지는 품위, 억지 감동 없이 남겨지는 긴 여운. 그들은 큰 소리 없이 이겼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 하나로